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제 개인적인 이제 교육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제 좀 많이 풀어보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고등학교 학생이든 간에 약간 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학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교육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선생님에 대한 경우보다도 저는 음, 그러니까 아이의 레벨에만 맞춰서 진행하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약간 좀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단과 수업도 있고, 그리고 코칭 수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칭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가 제대로 안 된 게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뭐 힌트도 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설명도 좀 자세하게 해주고 하면서 아이랑 약간 보조를 맞춰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니 아이한테 맞춰준다는 거 아니니? 너의 그 학습 시스템은? 근데 갑자기 뭐 어려운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푸시를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관리표라고 하는 걸 제가 만들거든요. 그 선생님들이랑도 의논을 해서 학생들마다. 그러면 아이의 레벨에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하되, 그 교재 내에서 좀 어려운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 교재 말고 조금 더 어려운 교재 한 권 정도를 병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약간 푸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귀찮고 힘든 거를 싫어하거든요. 예, 물론 제 입장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대개는 이제 귀찮고 힘든 것을 이제 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제자한테, 야, 너 이렇게 이렇게 풀어봐. 이 문제집 풀어가지고 와봐. 그러면 보통의 학생들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풀어온 만큼의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본인이 풀 수 있는 것을 풀었으므로 그 아이는 실력 향상을 위해 공부를 한 게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가요,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제 블로그 글을 보면은, 와, 뭐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지? 되게 유별난데? 되게 뭐, 좀 특이한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생각이 좀 단순한 편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그 각각에 대해서 결론을 낼 때에는 되게 단순한 편입니다. 예,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머리가 팍 비상하고 되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그러니까 편하다. 이 편하다라는 기준이 좀 그런데, 마냥 편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신경을 쌓고 고민을 시키게 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지, 풀 수 있는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푼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풀었던 거, 그런 거를 유형 정리나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하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친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도약을 하려면 분명히 그 간격만큼의 학습량이나 아니면 학습의 강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내신이 좀 어려운 학교에 학생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좀 선행을 좀 했는데 실력이 좀 부진한 아이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오게 되면 사실은 호불호가 좀, 예, 좀 강하다? 예, 호불호가 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 호불호에 의해서 학생을 이제 좀 가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본래는 그 가려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정도의 강도는 해야지 이 친구의 실력이 늘기 때문에 시킨다라는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입버릇처럼 시킨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 입장에서 되게 확률 게임이에요. 이 친구는 알아서 잘하고 와보니까 이 친구는 뭐 시켜도 안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실상은 그 학생의 운명에 맡겨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에 의해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상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게 너무나 큰 변수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학원에 와서 뭔가 강제성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밀어주고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건데 그냥 아이가 싫어한다고 막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 고난도 문제를 찾아서 본인이 분석해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아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의 도움이 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학원 자체가요. 그 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약점에 대해서는 이제 포인트를 탁탁탁 집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막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간섭을 하면서 막 푸시를 하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개 학생들 정말 최상위권 극상위권이 아닌 이상은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찾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둔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너무 운에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예. 어떤 학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난도 문제를 어느 정도로 풀려야 되는데라고 한다면 보통은 이제 센 수학을 한번 보세요. 센 수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저희 학원에서도 많이 쓰는데 센 수학이 그 출판사가 언제부턴가 그냥 센 B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고 라이트 센 뭐 그냥 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출판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름의 그 안에서도 트렌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가 센 수학을 푸는데 B까지를 풀고 C로 넘어가는데 그 C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C를 그냥 제외를 하고 차라리 B까지 필요한 학생의 수요도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잖아요. 이건 수요와 공급의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B까지만 하고 그다음 뭘 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B까지만 해서 어떤 차별성을 더 줄 건데?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러면 입장에 따라서 아이의 실력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C단계도 풀리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이런 건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야, 센수학 C단계를 다 풀어가지고 와가 아니라 여기까지만 풀어, 이 문제만 먼저 풀어보자 라는 식으로 선별을 해주는 것까지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런 거를 모두 제외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약간의 강제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학생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학생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한다.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학생 스스로 찾아서 하게끔 해야 된다.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네, 저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계속 두고 보려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의 여유를 줄 수 없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조금씩 자극을 좀 주면서 그런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못 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얻게 된 새로운 뭐 풀이법이라던가 뭐 심화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어서 갈 수 있게끔 하면 나중에 가서 분명히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